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일을 못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오늘은 서울노동TV 첫 컨텐츠 노가리의 첫 회입니다. 박성호 센터장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회니까 센터장님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법률센터까지. 네, 저희 법률센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구이고요. 2000년도에 민주노총 최초로 법률사업 전문기구로 출범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뿐만 아니고요. 네.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해서 연간 네. 약 4,000건 정도 상담 및 법률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이럴 때는 노동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일단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목만 보더라도 권고사직하고 해고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유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발로 나가는 사직, 네. 두 번째는 이제 나가기 싫은데 잘리는 해고, 세 번째는 사직도 해고도 아닌데 근로관계는 끝나는 이런 이제 자동퇴직 또는 뭐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해고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는 법적으로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니까 너 좀 나가줄래? 이렇게 사직을 권고했는데 네. 본인이 이걸 수용해서 동의해서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권고사직은 결과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인 거고요. 따라서 이제 위법한 해고, 부당해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직서 안 쓰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는 너 실업급여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그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해고를 당했든 정년퇴직이든 뭐 사표 쓰고 나왔건 노동자가 퇴직할 때는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하는 거고요. 실업급여는 오히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사표 쓰고 나오면 오히려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해서 징계해고 한다는데 그러면 징계해고 당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못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첫 번째겠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말대로 징계 해부돼 가지고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죠. 징계 해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징계가 정당한 적법한 징계냐라고 하는 이제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 케이스가 지금 이제 일 못한다고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노동법은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근로계약상 기본 의무로서의 어떤 높은 성과를 내야 될 것, 이것은 계약상의 기본 의무는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성과자 해고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일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으로 안 되는 거고, 일을 못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네. 회사에서 가르치고 또 배치 전환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노동법을 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위법하게 노동자를 징계해고 해버렸다.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소송은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고 또 비용도 안 드는 가장 좋은 절차로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구제 신청은 반드시 그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해고일로부터 꼭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되고요. 네.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가 넘어버리면 각하됩니다. 이제 해고하지 않고 야 사직서 써라 네.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실에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퇴직 압박, 우리 표현은 퇴직 압박이겠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그냥 뭐 네, 퇴직 권고겠죠. 네. 이거는 특정한 어떤 인사처분 또는 뭐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압박,
뭐 권고 자체를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으로 어쨌든 별 뾰족한 수는 아예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지만 버텨야 돼요. 아.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한다거나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될 때까지 뭐 어쨌든 좀 버텨야 되는, 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해본다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면 뭐랄까요, 이제 회사랑 일종의 협상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어떤 협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내가 그냥 못 나간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퇴직 위로금이라든지 뭐 명예퇴직금에 준하는 이런 뭐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 좀 달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법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어렵고요,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업장 내에서 이 법이 지켜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 즉 노동조합 같은 이런 기구겠죠. 이게 네네. 없다고 한다면 사실 현실에서 법이 있더라도 이 법은 되게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똑같은 경우가 많죠. 네네. 그래서 있는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 수단이 없는 그런 네.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훈 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